오늘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를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약간 변명을 하자면 제가 PPT 135장을 준비를 했는데 한 보름 전에 제가 이렇게 쓰던 도킹 스테이션에 있는 8TB, 3TB, 2TB 하드디스크가 한꺼번에 어떻게 물 건너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제 책상 위에는 지금 그 돌아가신 3개의 하드디스크와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한 7, 8장 되는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쌓아놓고 막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있긴 있는데, 그래서 PPT를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게 어디 그 사진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여간 제가 예전에 저 김동인 소장이 그 클라우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쓸 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하지만 저는 계속 하드디스크를 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3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막 꽂히는 게 있습니다. 막 강요, 그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또 뭐 있었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가가 건축주보다는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뭘 좀 할 줄 알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살짝 강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의 건축주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주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그려주는 사람들은 건축가가 될 자질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가 제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건축주도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좀 욕도 먹고 뭐 물이 샜느니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너의 집이 아니죠? 네,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집을 다 갖고 와서 또 설명을 할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제가 건축하는 거를 베이스로 얘기를 할 건데, 작은 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 큰 집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작은 집이 연락이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의 건축주를 또 대표해서 건축주분도 한 분 오시고 또 2분 오셨네요. 막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작은 집에 사십니다. 네, 이렇게 작은 집에 살지만 그 집들이 좀 다 나름의, 작다고 해서 이렇게 못생긴 집이 아니라 품격 있는 그런 주택이 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7가지 정도 정리를 했고요. 네, 하드가 터지는 바람에 7가지밖에 정리 못했습니다. 한 10개 해가지고 막 10개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7개만 급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저는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또 여러분이 오셨는데, 저기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히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렇게 좀 좋은 학교가 돼 있는 그런 학교고요. 학교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첫 직장으로 있었던 공간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생활했던 게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 후에 이제 공간을 나와서 좀 한 7, 8년 같이 일을 했던 KCAL이라는 건축사 사무소, 그 얘기를 잠깐 할 거고, 거기서 작업했던 것들 위주로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AD모베 건축사 사무소, 제가 요거를 열어서 지금 일을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몇 년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을 열어서 작업한 것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로 선정을 했던 품격 있는 작은 집을 위한 7가지 생각들, 요거를 이제 7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10가지쯤 됐으면 좋겠고, 일단 7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시진 않았지만 김정환 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 사진을 굉장히 재밌게 찍어주셔가지고 네, 요 상태에서 벌렁 들어눕는 사진인데 제가 그거는 감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지금은 AD모베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고요. 제가 최근에 작년까지 목조건축협회에서 조금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좀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목조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좀 배우고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요즘 누가 목조건축 물어보면 막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써먹을 일이 조금 없어져 갖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상을 좀 받았고요. 목조건축 관련돼서도 상을 좀 받았습니다. 요게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조금 안 됐는데 저희 사무실이자 저희 집입니다. 종로구 명륜 1가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저는 이런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시면 옆에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한옥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체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건축주들한테는 제가 경험한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AD모베라는 이름인데요. 제가 좀 이름을 만든 역사가 이렇게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모베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기 학교의 그 후배였죠. 학교 같이 다녔던 그 친한 후배하고 같이 사무실 시작했다가 깔라져 나오면서 또 법인을 만들면서 또 법인을 또 같이 이렇게 좀 일을 하기로 했던 친구하고 이 법인 2개를 만들면서 이름이 이상해져 가지고 갑자기 AD가 앞에 붙었고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도대체 AD모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베, MOB가 모베, 모아, 베러, 더 모아 더 베러. 요게 이제 합성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요. 요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지금 스파이더맨은 금방 알아보실 것 같고 요거는 혹시 누구지 아십니까? 네, 자코메티가 만든 작품이죠. 그 굉장히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한 작가인데 저는 스파이더맨과 이 자코메티의 작업이 아주 극단적으로 좀 성격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는 맥시멈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는 미니멈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욕심이 좀 많은 거죠. 이렇게 한 가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니 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욕심이 많다 보니까 다 이게 2가지를 놓지 못하고 간혹 건축하는 동료들이 소장님은 건물 하나 지으면서 막 우주를 담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우주를 담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마구 꾸겨 넣어서 어떻게 좀 더 다양성 있는 마치 도시와 같은 그런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저의 소개를 할 때 뭐라 하냐면 달놀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재미있는 공간이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제 홈페이지도 글을 써놨는데 재미있는 공간을 갖고 거기서 생활하면 즐거운 삶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즐거운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즐거운 가정이 되려면 재미난 공간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집의 공간들은 조금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또 어울려야 되고 혼자만 요란하게 막 튀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이렇게 뭔가 하려면 이렇게 작은 집에서는 어려워요. 공간이 좀 있어야 이렇게 형태도 만들고 재료도 여러 가지 쓸 건데 작은 집들은 예산도 부족하고 땅도 조그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모양과 형태를 만들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보다는 안에 숨어있는 공간들을 좀 어떻게 아기자기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보이는 집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뭐 광란의 도가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 저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아마 김동희 소장님이나 여기 건축가분들은 몇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해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건축주분들이 좋아하실라는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참 그 2년차 때인가 뭐 현상 설계 하나를 거의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지 알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던 모습인데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도면 그리고 있네요. 저는 졸업을 하고 공간이라는 건축사무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공간에서 배출된 저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건축계에서 뭐 좀 하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50%는 다 공간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무소였고, 거기에는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많은 작업을 했었고, 물론 저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직접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었던 여러 소장님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장소 자체가 그 공간 사옥에, 지금 여기는 그 예전에 원래 주차장 자리였던지 사무실인지 저희 이해를 못하겠는 이상한 공간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그러던 적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 졸업 전에 이제 입사를 해서 97년 9월까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중앙전화국 대수성공사, 뭐 맨 처음 설계했던 게 또 과거에 공간 건축에서 설계했던 작업을 리모델링하는, 증축하는, 대수선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으로, 뭐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 공간에서 했던 작업이고, 그래 그거와 함께 뭐 전화국, 또 학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이라는 그런 학교의 부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마스터 플랜 작업도 하고, 또 지금도 있는데 속초에 가면 그 관광 엑스포를 하면서 주재관하고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간 사옥 하면은 대표적인 뭐 얼굴로 나오는 이미지고요. 이제 원서동 219번지 지금도 잘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한 2년 반 정도를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집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여기 맨 꼭대기 여기 안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청사진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청사진 기계를 제가 한 1년 쓰다가 그 대형 청사진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걸 이제 빼면서 그냥 휴게실 뭐 이런 걸로 쓰던 공간에서 밤늦게 한 새벽 2시에 올라가 보면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이에 낀겨가지고 모포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 뺏어가면서 이렇게 새우잠 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 참 힘든 데입니다. 힘든 데. 예, 그런 공간이고요. 이 건물은 뭐 구관, 신관, 그리고 나중에 증축되어 지어진 유리로 된 건물까지 세 동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요 구관이 71년, 그 다음에 뒤에 신관이 77년 증축이 돼서 이렇게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뭐 몇 층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 2층쯤 되는 그 리셉션 앞쪽에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하시는 이제 여자분 2분 앉아 있는 그런 공간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여기서 요 어처구니 없는 공간에서 뭐 족구를 하면서 등도 깨고, 뭐 차 사이드 미러도 날려 먹고, 700만 원짜리 당시에 700만 원을 주고 만들었던 그 오서문 소장님의 그 모형을 뻥 차가지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거는 저한테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 딱 맞는 어떤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를 꼭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얼떨결에 정말 여기서 내가 가면 좋겠다, 저 잘 몰랐지만 그런 생각으로 입사를 하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라리오 미술관에서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백남준도 있고 뭐 앤디 워홀도 있고 뭐 그냥
막 이렇게 널려 있죠. 작품들이 뭐 이런 공간이고, 특이하게도 이 공간은 제가 맨 처음 입사해서 제가 앉았던 자리가 여기고요. 이분 서 있는 요 옆에 두 분 본부장님이 앉았었고, 그 앞자리, 설계 본부장님이셨던 오소문 소장님 앞자리 제가 뒤통수를 보이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했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에 좀 이렇게 팀에서 불화해서 저희 이 팀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옮기기 직전이 요 자리, 요 위에 자리, 이런 내가 있었고, 여기 사실은 여기 다락이 있었는데 지금 다락이 없네요. 이 사진 보니까 없어진 다락 생각이 납니다. 또 여기 삼각형 계단, 이 계단을 제가 이제 저도 참 무심한 게 여기서 몇 년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거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 사진을 찾았더니 진짜 이때 찍었던 사진은 없어요. 물론 이때는 디카가 없는 시절이라 막 지금처럼 사진이 많은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리오 미술관 때 2번, 3번 정도 여기 공간에 가서 이렇게 찍었던 거, 그 사진들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가져왔고, 또 뭐 인터넷에서 사진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공간에 관한 책들 막 뒤져가지고 몇 개 스캔하고 그랬는데, 평면도가 제가 여기다 집어넣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삼각형 계단은 신관을 증축하면서 이제 생긴 신관의 계단인데, 맨 처음 도면을 보니까 이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반듯하게 계획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거는 아마도 집을 지으면서 막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바꿨던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 변경 막 일어나면 난리가 나죠. 어디 그냥 공사하고 있는데 도면을 바꿉니까? 근데 자기 집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 사무실 건물 하니까 벽돌도 이리 쌓아봤다 저리 쌓아봤다 하면서 집을 지었던 그런 건물이고, 요 삼각형 계단이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뭐 이렇게 층은 한 5개 층, 6개 층 되는 그런 공간인데, 레벨은 굉장히 많아요. 한 22개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워본 건 아니고. 그 공간에 요 삼각형 계단이 한 5개 층 정도를 연결하는 곳인데, 여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12시쯤 되면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족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다 빼고 거기서 족구를 합니다. 뭐 조명등 날아가고 뭐 사이드미러 하나씩 날아가고 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었고요. 어쨌거나 그 족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저쪽 위층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저희 이제 실명을 거론해야죠. 저희 입사 동기였던 금모 씨 아들 모 창준, 지금은 이제 소장님이죠. 저하고 절친인데, 그 친구가 밥을 조금 빨리 먹겠다고 여기를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요 계단 난간을 밟고 점프 하다가,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계단 위에 헤드에 박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지면서 요 계단 요 난간에 등 한번 뻥 찍고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저 밑에 떨어졌어요. 당시에는 산재가 없죠. 산재라뇨.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팀은 그 친구 없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 굶었어요. 점심 조금 빨리 먹으려고 그러다가 점심을 굶는 사태가 벌어졌고, 다행히 등짝에 벽돌 자국이 딱 선명하게 남았고, 또 이제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양 그 꼴인가?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공간입니다. 요런 화장실 문이거든요. 화장실에 관련돼서 도면을 그리면서 막 팀원들이 새벽 2시에 토론이 붙어가지고 그 도면에 있는 50레벨 단차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막 그런 거를 한참 떠들다가, 야 우리 화장실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쭈루루 달려가서 여기 말고 요 위에 있던 화장실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당연하네, 막 그런 결론을 내고 했던 화장실인데, 요 폭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딱 50cm입니다.
화장실 문, 요즘에 뭐 방문 같은 거 80cm나 90cm 하고 이렇게 열고 하는데 여기는 문이 폭이 50cm예요. 50cm여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던 공간이고, 지금 층고가 굉장히 낮죠. 이렇게 뭐 그냥 노출로 된 천장들, 마감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간에 대한 스케일을 좀 익혔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락이 있었고, 요 옆으로 해서 여기서 반층 올라가고 반층 올라가면 다락인데, 여기 이제 낮은 데 들어가서 청사진 도면이랑 막 이렇게 그런 도면들 뒤져가지고 옛날 자료 찾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요 자리에 저기 구조기술사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혼자서 수기로 막 구조계산 하시고 그랬던 곳이고, 요 앞자리가 제가 처음, 요쯤 되나요? 여기쯤이 제가 입사하면서 처음 앉았던 자리, 그 다음에 거의 퇴사 직전에 앉았던 자리. 그런 공간입니다. 내외부가 다 똑같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또 천창이 있고요. 천창 9개 딱 뚫려 있고, 굉장히 좁았다 넓었다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공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때 처음에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랜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8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둠2라고. 그거를 정말 사무실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하면서,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좁은 데서 막 괴물들 나오면 막 쏘고 막 이런 게임인데, 그거 하면서 저희들끼리 무슨 얘기 했냐면, 야, 이 맵은 공간에 건물을 맵으로 하나 옮겨 놓으면 진짜 재밌는 게임이 되겠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이 장소에 가기 위해서 제가 뭐 현관문이라고 할지 그 입구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최소한 3개 이상 있는 아주 미로같이 복잡한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 팀장이 요 맨 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분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저 뒤로 해서 이렇게 싹 올라가서 슉 들어가서 앉았죠. 네, 위에서 내려다본 자리고, 네, 요쯤에 거의 마지막에서 일을 했던 그런 공간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지금 서 있는 곳은 신관의 끝자락, 그리고 보이는 곳은 구관의 끝자락, 그리고 보이는 곳이 신관의 모습입니다. 네, 요게 레벨이 뭐 22개라는데 뭐 세보진 않았고요. 요게 지하층이고 요게 1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층? 요거 빼면은 지상 5층, 지하 1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고, 물론 요 안에 이 높이도 있고 요 높이도 있고 뭐 당연히 여러 개 있죠. 여기도 반 올라가면 요리로 연결되고, 네, 단면도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요것만 끊어도 여러 개 나올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일했던 자리가 여기고, 네, 아까 그 사진에 보셨던 자리는 여기고, 차가 서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째 거기서 일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복층요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엄청 춥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산업기술대학이라는 학교 마스터 플랜을 진짜 저 혼자 뚝딱뚝딱,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때 그게 이제 마스터 플랜 끝난 다음에 제가 학생회관하고 행정동 말고 학생회관하고 뭐 하나를 2개를 이제 맡아서 좀 했는데, 학생회관을 제가 거의 실질적으로 했네요. 학생회관 건물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할까 하다가 이 문예회관 대극장 또 아르코 미술관, 지금 그 건물, 지금 또 마침 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예술가의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이 건물이 떡하니 보이죠. 요 2 건물을 참고를 해가지고 벽돌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어처구니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타워 호텔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계획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이 건물이 79년에 준공이 됐고, 옆에 있는 미술관, 요거는 이제 샘터사옥이고요. 미술관 사진은 없네요. 제가 이 건물을 지금도 보면서 참 감탄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헤비한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은 뭐 최근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건물들보다도 훨씬 감동을 주는 건물인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육중한 메시브한 그런 건축이고,
지금 요거 이제 12단인가요? 9단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단 벽돌이 꺾여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 벽돌들은 그 구멍이 3개 있는 그런 벽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면을 보니까 철사로 걸어서 벽에다 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이거 뭐 백화도 좀 일어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잘 서 있는지 뭐 참. 그리고 건축가가 뭔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감하게 그리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요즘에 감히 저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샘터 사옥인데요. 여기 이제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가끔 1, 2층이 스타벅스죠. 여기도 스타벅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일단 2개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1층과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복층으로 돼 있는데 그 양보를 해야 되는 계단, 되게 좁아가지고 누가 내려오면 올라갈 때 살짝 비켜줘야 되는 그런 좁은 폭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단을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넓게 올라가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런. 그리고 이 벽돌을 아기자기 쌓고 뭐 튀어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유리랑 만나는, 창과 만나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도 보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제가 맨 처음 했던 건물이 이거죠. 예, 지금 명동에 있는 중앙전화국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참 도면을 그려보면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창이 없는 요 공간들이 다 그 기계식 장치가 있던 그렇게 요즘은 전부 전자식이라 요걸 뭘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창이 없이 장비만 쭉 있으면서 막 차가닥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 커다란 공간에서 막 울리는, 정말 요즘 뭐 매트릭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 형상화하는 그런 아주 요상한 공간이었고, 요거 이제 보라매 병원을 증축하는 요 앞에 있는 건물, 요 건물에서 앞에 증축하는 건물을 제가 입사하자마자 요거 그 다음으로 요거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대학이고요. 요 오픈된 공간이라든지 벽돌 디테일, 그리고 여기서 뭐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요 위에는 그 제가 이제 그때 2년차 때였나 3년차 때였나 이렇게 타워 호텔 꼭대기에 있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저도 따라서 그려봤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 후에 증축이 많이 됐고요. 여기 보이는 요 층은 나중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랬었고, 방콕에 있는 출랑콘 대학 이 큰 부지를 마스터 플랜하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속초에 관광 엑스포를 하면서 99년에 그때 이제 주재관으로 세워졌던 25면체. 요걸 그때 이제 폼지라는 3D 모델링 툴로 뭐 이렇게 깎아가면서 모델을 만들고, 요게 CC석에 넘어가면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CC석에는 안 했는데 두 면을, 직각인 면을, 바닥에 직각인 면을 2개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전부 그렸어요. 그래서 25면체 만드느라고 애를 썼고, 어쨌거나 나름 근사합니다. 뭐 안에는 또 복잡하고 막 전시가 되어 있고 뭐 그렇긴 하고요. 지금도 가보면 노슈 콘크리트가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근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간을 퇴사를 하고, 당시에 본부장님으로 있던 분하고 같이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포스에이시로 갔다가 그 후에 개업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포스에이시에서 했던 MBC의 일산 스튜디오인가요? 뭐 이런 거였는데 뭐 3등을 했고요. 요때가 딱 IMF입니다. IMF를 딱 맞은 시기에 현상 공모가 직전에 나와가지고 이 현상 공모는 1등안을 뽑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사업을 무산을 시켰어요. 약간 사기당했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요거 이제 포스에이시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사업 쇼핑몰을 지었는데, 어쨌거나 이 복잡한 메쉬로 된, 뭐 이건 25면체가 아니고 막 250면체쯤 되는 거를 다 휴가를 못 가고 이걸 3D 작업을 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써가지고 했으나 다 날라갔죠. 뭐 시커먼 게 이렇게 있으니까 뭐 심의해서 뭐라 한다,
또 그다음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뭐 하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어졌고요. 지금 지어진 사진이 있긴 한데 좀 보기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2002년에 한오버에서 엑스포를 했는데 그때 주재관으로 포스에시 이름으로 현상 설계를 해서 당선이 됐었고 그때 요 루버들을 좀 썼었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공간들 안에도 뭐 공간이 쭉쭉쭉 이어져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오는 뭐 그런 공간을 계획을 했었고 실제로 지어졌고 지금 철거가 됐는데 막상 설계자 스텝의 하나였던 저는 이제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웰타임 사옥이라고요. 그때 청담동의 갤러리아 건너편에 제가 어젯밤에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이 아니고 이제 네이버로 봤죠. 네이버 다음 지도로 봤더니 요게 아직도 건물 사이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학건설에서 공사했었고 요 알미늄 솔리드 3T짜리 판넬로 된 요 외피를 만드느라고 애를 썼고 겁없이 뛰어들었던 시공사 자학건설에 다시 하청을 받은 외장 전문 업체가 여기 요 면하고 뒷면하고 두 면은 딱 이틀 만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요 나머지 두 면 복잡한 면 만드느라고 한 보름 정도 판넬 10개 가져오면 4개는 빠꾸 잘못 만들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하여간 저는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없지만 여기 계단 쫙 올라가면서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햇빛이 틈 사이로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해가 쫙 났는데 저기 쭉 올라가 보니까 그냥 빛이 아주 파편이 돼가지고 쏟아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은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옆에 건물이 크게 지어졌고 제가 KCAL 그 건축사무소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때 이제 저희 같이 모시던 소장님이 워낙 스케일이 큰 분이라 사업을 막 이것저것 덤비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극동호텔 부지를 사가지고 다 개발을 한다 막 이런 것이었고 당시에 해운대 뭐 구청장한테 PT를 하겠다 그래갖고 극동호텔은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인데 요 뒤에 거를 다 해가지고 막 모형을 만들고 이런 생 난리를 쳤습니다. 요거 아마 작업을 저 지금 매스 스터디 조민석 소장님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요. 두 번째 챕터로 제가 개업을 해서 했던 일들 몇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KCAL에서 안양에 있는 그냥 상가와 주택이 하나 있는 이런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일을 하면서 저는 독립을 했고요. 네, 뭐 나름 제 나름은 뭐 규칙을 만들어서 반듯하게 600에 600짜리 그 인조석 판넬을 쭉 붙이면서 그걸로 이제 600에 600으로 한번 다 끝내보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건축주의 또 취향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작업하느라고 애를 썼고 건축주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뭐 이런 나름의 교훈을 얻었던 건물이고 그 후에 이제 그분의 친구분 뭐 기사 역할을 하면서 따라다니던 동생분이 뭐 또 건물 하나 짓는다 그래서 요거 했었죠. 그 하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글자를 추상화시킨 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요거 이제 재밌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뭔가 만들었을 때 뭐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만들면 불안하죠. 저 잘 나올까? 보기가 괜찮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조바조바 해가지고 언제 공사 끝나나 하는데 이제 요거 대부분 저 아시바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일을 하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가보면 뭐 이렇게 1층에 일부 걷어진 사이로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 외장재 붙여놓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아시바 걷었는데 죽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지금 갈게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막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4년인데요. 2004년에 뜻밖의 뭐 이렇게 상을 하나 받았어요. 젊은 건축가 상 그래가지고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인데 요걸 받게 되면서 제가 그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건물 하면서 일도 없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시기에 갑자기 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만두지도 못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여간 그때 전시했던 전시 모델입니다. 건축가의 뭐 책상 그런 주제를 가지고 6명이서 전시를 했고요. 그때 이제 만들었죠. 요거 그때 상을 받으면 100만 원 지원금을 주면서 뭔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 각자 알아서 막 뭘 사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같이 상을 받았던 조정구 건축사는 자기 사무실의 일부를 진짜로 옮겨왔어요. 물론 뭐 건물 부셔갖고 온 건 아니지만 자기 자리하고 주변 모습을 한옥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오기도 하고 자기가 짓고 있는 건물에 어떤 뭐 김영수 건축사인가 그분은 자기가 짓고 있는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반절 이렇게 만들어서 모형인데 자기 자리처럼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건축가의 책상 뭐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거 회의 테이블로 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상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노란 게 유리로 돼 있는 600에 1800인가 되는 그런 유리로 된 부분입니다. 요 밑에서 이 제목을 제가 불쇼라고 지었습니다. 불쇼. 불이 번쩍번쩍하는 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 3개인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이머가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하면 얘가 막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그거를 저기 이제 모니터처럼 사방에서 빛나는 빛 하나하고 회로가 들어간 빛 3개랑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 또 여러 가지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조명 당시에는 이런 거 이제 겨우 막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쪽 뒤에 박스에는 회로가 3개 들어있고 뭐 요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게 요거 제가 이제 회의 테이블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건지 망한지 낮에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가끔 밤에 여기서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파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경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요게 번쩍번쩍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음악을 틀어놓으면 모든 박자에 다 맞아요. 느린 거든 빠른 거든 이게 이상하게 다 맞춰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게 박자에 어떻게 맞추는 거냐 뭐 얘기 물어보면 제가 이제 다 맞추는 수가 있다. 막 AI다. 막 그런 뻥을 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연케도 2024년에 집톡에서 그 의자전을 기획을 했어요. 여기 아까 소개를 해주신 김성우 건축사님이 또 갑자기 또 뭘 하자 그래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해야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자전을 몇 명이서 했는데 7명이 했었죠. 그래서 각자 의자 하나씩 만들어 왔는데 저는 또 이제 뭐 갑자기 또 의자를 어떻게 만드나 고민을 하다가 산으로 갔다 바다를 갔다 한 1년을 헤맨 와중에 갑자기 저 불쇼를 만들었던 생각이 났어요. 그게 지금 딱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역시 나는 번쩍거리는 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번쩍이는 의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등치는 제일 커가지고 요거 설치하는데 한 1시간 20분 걸리나요? 뭐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거를 지금 몇 번 하니까 이거 가격을 120만 원 정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체해야 될지 앞일이 강감합니다. 전시를 했었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 뭐 만들어 볼까 했던 스케치고 그걸 이제 3D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 제가 저기 하드디스크 3개가 동시에 그냥 터지는 바람에 이 도면이 없네요. 지금 브로셔에 있던 거 지금 가져다가 참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이걸 도면화 해가지고 다 잘라다가 순서대로 25개 피스를 쫙 놓고 이렇게 펼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렇고요. 만드는 과정인데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요걸 놓는데 중간에 요 플라스틱으로 된 PVC 파이프가 3개가 들어갑니다. 3개가 들어가서 전체를 유지를 해주는 거고 저는 이게 꽉 맞아가지고 막 낑겨가지고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좀 유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지금 요거 설치하고 있는 건데 요즘은 LED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회로도 많고 뭐 하여간 인터넷에서도 많이 검색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처음에 데스크 만들면서 썼던 이렇게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 간격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앱 다운받아서 막 이렇게 하면 지 나름대로 막 색깔도 변하고 하는 거를 3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걸 끼워 넣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본 모습이고, 그래서 작동시키면 이렇게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전시 끝나고 나서 저희 지하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를 좀 치우고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켜놓으면 이게 회로 3개를 켜는 순서대로 그냥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은 2개밖에 안 나오지만 나름 뭐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 같은 뭐 이런 의자입니다. 앉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후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요 작업은 이렇게 4동이 광장에 연이어 있는데, 요거 이제 다른 그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박 소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원래 있는 88 올림픽 때 만들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직전에 좀 전에 이제 불쇼하고 데스크 라이팅하고 2개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제 예전에 요 전 직장에서 스텝으로 있을 때 작업하던 것들을 이렇게 옮겨오는 느낌으로 그때는 이런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이빼라는 목재로 외장재를 쭉 붙여가지고 각도도 6개 만들고 패턴 해가지고 조금 더 어지러워 보이는 그런, 좀 어지러워 보이나요? 뭐 이렇게 똑같지 않고 뭐 그렇거나 말거나, 이게 이제 나무라는 거는 햇빛 받고 비 맞고 그러면 다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빨간색은 하나도 없고 이제 회색으로 딱 변해가지고, 또 그 후에 분들은 이게 색깔이 변한다, 저는 칠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아주 회색으로 반짝반짝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잘 있고요. 또 그 상을 받은 이후에 또 연락이 와서, 동국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지명 입찰을 해라 그래갖고, 와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갔더니 최저가 입찰이다. 최저가? 저 일을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금액을 적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진짜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해가지고 최저가를 적어냈죠.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정림에서 한 5년 전까지, 5년 전에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한 개 층을 제가 증축을 했고요. 그때 이제 고도 제한이 딱 3.7m 완화가 되면서 한 층 겨우 지을 수 있게 납작하게 이렇게 열람실 증축을 했었습니다. 요 안에 보이는 요 패턴들이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돼서 좌석에 앉으면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 뺑뺑뺑 돌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을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찍는다 했더니 그 어떻게 줄을 쫙 맞춰 놓으셔가지고, 네, 여기 앞뒷면으로 프린트가 2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데 사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어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뭐 최저가 입찰하는 거 하나를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108세대짜리 아파트 설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같이 동업을 하던 그 법인을 2개 만드느라고 이름을 못 맞춰가지고 헤맸던 하여간 그거에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번 했었고, 완성된 사진은 찍지도 않았고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SK에서 사용하는 건물이었고요. 예. 이거는 지금 뭐 동네북을 하려고 내가 건축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건축사가 책임지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뭐 구청 담당자하고 고스톱도 치고, 뭐 하여간 요즘 그런 일 없겠죠. 뭐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옆집 민원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도 막 잘라버리고, 네. 추인을 했어요. 요게 이제 요게 1층, 2층이었나? 하여간 마당에 올라온, 그런데 진입은 저쪽 뒤에서 돌에서 들어오고, 여기 지금 수공간이 있는 요 아래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더니 피트가 막 한 3개층에 걸쳐서 있는데, 거기를 추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놀이공간을 만들어, 당구대도 있고 뭐 바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공간이라고 해야죠. 거기까지 막 엘리베이터 쫙 넣고 했던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도 뭐 저기 우리 선배님 누구 얘기를 했는데 같이 협업했던 교회. 네, 뭐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 상하 목장은 그 상하가 이제 상하이가 아니고 상하입니다. 저기 고창군에 있는 상하 목장 메일리옵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 농장인데요. 여러분 가보실 수 있고,
소를 위한 호텔입니다. 소가 20두라고 그러죠. 뭐 20마리 들어있는데 공간은 한 200마리 들어갈 공간에 20마리가 딱 들어와 선발된, 농장에서 선발된 20마리의 소가 딱 들어와 있고, 소가 뭐 똥을 싸면은 관리하는 분 세 분이 여기 2층에서 숙소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똥을 딱 치우고 막 이런 아주 뭐, 그리고 뭐 애들이 와가지고 먹이 주는 체험 같은 거 하고, 저기 고창군이 그 공무원들이 아마 저 일본 모쿠모쿠라는 그 농장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견학을 갔었고, 저도 갔었고, 거기 농장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발전되어 온 농장을 벤치마킹해서 순식간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농장 일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목장하고 축사, 퇴비사 이렇게 변을 하면 그 볏짚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차라는 게 옮기면 퇴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걸 맨 처음 짓고 나중에 여기 건물들을 쭉 했고요. 제가 이쪽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CC 설계를 했고 계획도 했고, 요거는 이제 그 김범이라는 미술하시는 작가님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50살 넘으신 노인과 뭐 아주머니 막 그래서 스케치를 막 이렇게 건물 스케치를 그걸 테마로 해서 하시면 저희는 그거를 도면으로 다 만들어서 건물을 짓게 만들어야 돼요. 인허가도 받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도면으로 다 그리고 했던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요거는 이제 목조로 작업을 제가 올림픽공원에 목재 외장재를 쓰고 주택에서 한번 목재 외장재를 쓴 이후로 진짜로 목구조를 처음 했던 건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 뭐 구조계산 해오고 일본에서 막 물건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요때 목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목구조로 라멘조 만드는 방법 막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뭐 그런, 이게 이제 목구조로 라멘조를 만들었던 그런 건물이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또 스케치를 똑같은 거 안 그리잖아요. 다 이상하게 그리면 하나씩 마치 무슨 트러스 전시장처럼 각각 다른 트러스와 막 그런 것들을 만들고 했던 작업입니다. 이거는 조경회사와 같이 했던 마포대교 위에 있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마지막 작업쯤 되는 요거 작업하다가 요 옆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잘렸어요. 그 무슨 시의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은 못 하게 됐죠. 그랬던 건물입니다. 건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야, 이거는 건물을 새로 모델링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거 보시면 요상한 거 있습니다. 이거 뭐, 그죠? 색깔이 다른 게, 이게 지금 그 마포대교 위에 커다란 그 이정표 초록색으로 된, 이리로 가면 여의도 저리로 가면 뭐 어쩌고 했던 이정표가 여기 막 한 2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포토샵으로. 그래서 요즘 사진 작가들은 엔간히 포토샵을 해갖고는 어림도 없구나, 그런 생각. 이제 자기가 지우다가 도저히 못 지우겠다 그냥 가져왔다 그래서 됐다고 그냥 달라고 했던 그런 작업이고, 요거는 이제 우계미술관이라고, 우계기념관, 파주의 우계성원 그 율곡하고 이제 동시대 뭐 주기 아이고 저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시간 좀 남았나요? 네, 그런 시간이 좀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한번 끊어주시죠. 아, 네. 여기 조금 가면 이제 끊깁니다. 요거는 이제 우계성원 기념관이라고 파주에 있는 율곡과 동시대의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서신을 7번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토론을 벌였던 뭐 그런 분의, 하여간에 그 정치에 절대로 왕이 계속 부르는데 난 안 가요, 너 아파요, 뭐 무슨 다른 일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발뺌하다가 발뺌을 했던 그런 성리학자의 기념관입니다. 뭐 묘지가 여기서 쭉 올라가면 있고 거기 있는 건데, 여기도 뭐 참 에피소드가 많죠. 이거 뭐 그 재단에 있는 분들이 재단에서 의뢰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이거 무슨 창고 같은 걸 지어놨냐 막 그러면서 뭐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준공식 하면서는 파주의 부시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보고 막 광분을 하셔가지고 와 기가 막히다며
저쪽에 들어와서 뒷면을 보고 앞으로 쭉 들어와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진입하는 뭐 이렇게 진입 시퀀스를 좀 만들었더니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하셔가지고 그 전에 막 고발당하고 욕먹던 거 다 사라졌던 그런 기념관이고요. 네. 이 건물은 제주의 CJ 나인 브릿지에 만들어진 이게 이제 18번 홀, 맨 마지막 여기서 1등이 가려지면 시상식 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요거 없어졌습니다. 저희 그 지금 유명한 저보다 10배쯤 유명하고 막 외국에서 상 받고 하는 건축사가 요거 그냥 딱 철거하고 새로 재미난 거 지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요거는 BTL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합사, 턴키, BTL 막 이럴 때. 요거는 울산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 네, 시시설계하고 감리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배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치는 이렇게 돼 있고 브릿지도 있더라고요. 네, 전주에는 고등학교인데 이 앞을 한번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구경을 안 했습니다. 네, 깜짝 놀라 이 앞에 택시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우 깜짝이야. 네, 요거 이제 턴키 해가지고 당선됐죠. 물론 뭐 제가 턴키는 저는 이제 전 직장의 어떤 팀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 하면서 버티고 막 그랬어요. 여기에 요 기역자로 350m짜리 건물, 요거 종합체육관은 이제 우리 계약을 한 주관사가 했고 설계를 했고 나머지 한 50여 동 되는 거, 뭐 초소까지 다 합치면 50동이 넘어요. 뭐 그거 시설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구경도 가보고 아직도 문경에 가면 있습니다. 체육부대. 그 중에 한 건물, 그 350m짜리 건물인데 제가 합사하면서 한 500m짜리 만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500m 하면은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줄이더라고요. 마음대로 줄여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2등 했던 상대팀 안을 보고서 다들 쓰러질 뻔했습니다. 600m짜리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선수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배치도 해서 딱 보이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던 건물이고요. 그 이어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 체육부대를 하고서 건물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걸 시작했는데 아이고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크게 출력하고 만들어도 건물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요게 지금 제일 큰 건물이 요게 뭐 7층짜리 건물이었나? 뭐 근데 뭐 콩알만 하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배치도에다가 뭘 그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별을 그리려고 막 애를 썼던. 이거 떨어졌으면 붙었으면 공간이 저기 법정 관리를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그다음에 제주에 해군기지도 했었고요. 네, 이건 근데 원래 저기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 하여간 이것도 잘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던 건물.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 공공건축가 하면서 뭐 지명현상이라고 처음 하나 받아가지고 했던 겁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찻동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거를 한 3개 정도 주민센터 리모델링 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저렴한 비용에 뭐 이거 시설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그래갖고 공원농업직과 그 과장님 만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창밖에 이렇게 서울에 공원에다가 건물 짓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창문 열면 초록색이 보이면 저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나름 또 서울에 이런 공공건축물을 목조로 짓는 실적을 하나 만든 그런 작업입니다. 가회동 주민센터 아까 얘기하던 찻동 사업하다가 저가 사무실 가회동에 있을 때 요 바로 건너편에서 한 10년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내려다 보이는 현장을 뭐 찻동을 한다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찻동에서 빠졌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그 신축 건물 짓는 거의 그 정도의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옛날 모습을 살리려고 남겨두려고 애를 썼고 뒷면에 가면 옛날 벽돌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때 공공건축가로 현상 설계해갖고
지금 저기 충신동에 가면 이거 있는데 충신 연극 공유센터 뭐 이런 걸로 쓰이다가 최근에 가보면 문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안에 이제 연습장 같은 거 무대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막 뭐 이사 간 집 뒤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공간이고 주택 3개를 이어 붙여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완성될 때 가보면 이런 거는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옛날 공간에서 그 숨바꼭질 하던 그 느낌 확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물이고 어떻게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거 살 건데. 그리고 요거는 현상설계로 예천 스타디움 그 공모로 당선이 돼가지고 작업했던 거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 나무로 된 캐노피입니다. 목조로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공모 제안을 냈더니 그게 또 덜컥 당선이 돼서 막 목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목조에 대해서는 뭐 시mit대고 뭐 주무관이고 군수고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다들 목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놨고 또 이렇게 변색이 되니까 또 사용하시는 주무관이 이거 유지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전화 오고 네, 공사 끝나면 전화가 안 와야 좋은 겁니다.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89페이지를 아직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늦는구나 싶고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주택만 계속 일을 해도 사무실 운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공모도 가끔 하고 그랬지만 공모가 경쟁이 있으니까 힘듭니다. 근데 이제 나름은 포트폴리오가 좀 생겨서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걸로 해봐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나마도 없어요. 진짜 주택 시장이 너무나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를 모색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건축주분께서 지역 대표로 오셨고 또 건축주분께서 학계를 대표해서 오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렇죠. 예. 넘어갈게요. 즐거운 나의 집, 재미있는 공간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건축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삶이 좀 풍요해지려면 재미있는 공간에 살아야 된다. 공간이라는 게 뭐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재미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어떻게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집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재밌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주택이라고 했던 거, 스텝으로 뭐 이랬던 거를 제외하면 주택이라고 제가 처음 했던 집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거 다가구 주택, 1층에 상가, 2, 3층은 주택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죽전에 어떤 지구단이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분양한 필지. 저는 여기다가 집 3개를 지었고요. 대부분 이제 2, 3층이니까 4가구 정도 만드는데 저는 3가구를 만들었고 다 복층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한 집, 이렇게 한 집, 또 이렇게 한 집. 그래가지고 3가구를 만들어서 다 내부에 계단이 있고 뻥뻥 뚫려 있고 이 건축주가 제 학교 동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겁나 욕을 먹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건물이 저희 준공됐을 때 같이 구경하자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 건축주가 한다는 얘기가 야 어떻게 이 집에는 방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집입니다. 뭐 공간은 너무 재밌고 시공은 엉망진창이고 그다음에 외장재로 나무를 쓸 때는 가로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이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는 가로로 쓴 것들하고 세로로 된 게 이렇게 패턴으로 보여서 뭐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하여간 이것도 다 회색으로 변했고 여기 카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또 팔고 다른 데로 갔는데 물론 직접 살진 않았죠 건축주가. 1층 카페를 하시는 분한테 건물 어때요? 한번 좀 물어봤더니 슬며시 물어봤더니 고풍스럽고 멋지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작업을 같은 단지에서 한 7개를 계속 연달아서 했었는데 그때 처음 지었던 평면으로 보면 십자 모양의
한 층에 12.5평짜리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그렇지만 다락이 또 12.5평의 다락이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또 그렇게 작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때 작은 집에서는 수납 공간을 최대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변형으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다들 애들이 어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가변형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뭐 독특한 작업을 해보려고 그랬고, 평면 십자 모양이다 보니까 건축주가 우리 쉐보레를 사야 되는 건가? 그러고서 뭐 쉐보레로 차를 바꾸기도 하고, 또 그거에 이어서 이제 작업했던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이제 목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조로 처음 제가 설계하고 뭐 이랬던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집은 그냥 주면은 시공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목 구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집은 이제 처음으로 설계를 제대로 하고 구조기술사한테 도면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캐나다식 경골목 구조는 뭐 이거 이상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40cm 이상 캔틸레버가 나가면 구조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조 계산 한번 해봐야지. 40cm 이상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여기서 1.7m, 저쪽 방향으로 2.1m, 뭐 이렇게 캔티로 만들었어요. 뾰족하게. 목 구조는 특징이 다 못으로 이렇게 결합되는 피스가 결합되는 구조다 보니까 처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RC 같으면 이런 캔틸레버 뽑아내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그 목조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 이게 이제 구조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처짐이 생기면 첫 번째로 문이 잘 안 열리고, 두 번째로 문에서 유리가 금이 빵 가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유리가 깨졌는지 문이 안 열리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솔직히. 가보니 꽤 오래됐고요. 뭐 그런 뾰족한 캔틸레버 2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그런 거 이제 연구해봤고, 당시에 구조에서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이 집은 뒤에 사진에도 좀 나오는데 안에 미끄럼틀이 있고 꽈배기처럼 트위스트가 되어 있는 되게 재밌는 집이고, 이제 캔틸레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거 적용해갖고 했고, 기술사는 캐나다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했었고, 이거 하면서 캐나다 우드 관계자와 시공사와 저와 모여가지고 이제는 저희 외국으로 보내지 말자, 너무 힘들다 그런 결론 내렸던 집입니다. 그 단지에서 계속 연속해서 했고, 요거는 8층 집이라고 제 나름대로 부르는 집인데, 그냥 2층에 다락방이 있는 집인데 레벨은 한 8개가 있습니다. 저런 거를 앞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쉽게 공사하지 했는데, 레벨이 많다 보니까 집이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잡느라고 애를 먹었던 그런 집입니다. 요거는 장수판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사실 여기 트러스가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장식입니다. 구조는 아니고, 뭐 구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큰 역할을 못할 테고, 여기 이제 요 벽에서 기둥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저 반대쪽 기둥까지 뭐 7점 몇 메타 정도 되는 긴 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런 걸 또 나름 연구해봤던 그런 집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5스타 인증 처음 받았던 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목구조 품질 인증이 5스타 품질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그 대구에서 오신 배 사장님 성깔이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 지적을 하니까 그냥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시더라고요. 시공사가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죠. 제가 처음에 미끄럼틀이 있는 집 지었던 바로 옆집을 짓고 있던 건축주가 자기 집하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니까 자주 가서 구경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저 미끄럼틀 있는 집이 아기자기하고 난리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광란의 도가니거든요. 그걸 쭉 보면서 자기가 저기 세종대 앞에 고시원을 좀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걸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만 고시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작은 게 3평 정도 되고 15가구가 있던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요걸 하면서 알았는데 고시원이 그 평당 단가로는 최고로 비싼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평짜리에 다 있잖아요. 현관문 15개, 디지털 도어락이 15개, 수도 계량기 15개 뭐 이렇게 되는
아주 비싼 집을 해놓고 제가 약간 요거 하고 나서 좀 아차했던 게 약간 그 빨간색 이런 거 해갖고 불 켜면 확 들어오는데 이게 고시원을 지은 건지 모텔을 지은 건지 좀 실수한 건가 뭐 이런 색깔도 좀 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종로구 명륜동에 저희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층 4층 다락방 제가 사는 집이고, 2층하고 1층은 사무실로 쓰는 뭐 근생 공간이고, 지금 현재는 2층은 또 다른 분한테 임대를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원래 이 자리에 지금 요 디귿자 한옥하고 똑같은 게 대칭으로 있었는데 한옥을 제가 하나 부신 거죠. 어쨌거나 집 지을 때 땅을 사면 건축사하고 좀 상담을 하고 사시라,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지금 집을 짓자고 결혼할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땅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땅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높게 좀 올라가요. 땅은 작더라도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작은 땅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저희 건축주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받았는데, 야, 여기는 5층도 짓겠다. 그냥 무조건 사라. 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요즘 용적률 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좀 증축 안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 후에는 서울에서 작업을 많이 했고, 지방이 좀 적죠. 요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 삼성교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항상 좀 저는 복층을 권해드리는데, 이제 자매가 언니, 동생 요렇게 요렇게 한 층을 쓰면 되는 거냐 뭐 그러길래 요렇게 두 층씩 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한 집, 저 반대쪽이 또 한 집, 여기는 이제 언니가 혼자 쓰는 저 반대쪽 집. 그래서 마감재 심플하죠. 네. 이거는 남양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 여기 한 집, 건축주의 집, 한 집, 저 뒤에 또 한 집, 뭐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요런 데로 올라가면 막 이렇게 복잡한 계단으로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각 집에 들어가는, 제 나름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러 세대가 살지만 서로 이제 문 열고 나오면 만나서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뒤쪽에 가면 뭐 싱크대도 하나 해놨고, 싱크대에서 근데 물이 터져가지고 하여간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운영하는 책방, 여기 뭐 임대를 줬든가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이 있는 다가구 주택. 여기 저희 학교 교수님이 땅을 같이 찾자 그래갖고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땅도 보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었던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인데 창을 거대하게 내가지고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는 원룸 안에 방이 하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안에 방이 하나 있는 딸내미 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으로 집이 죄다 연결되어 있고 막 그런 복잡한 구조에다가 그런 집이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목구조 시공은 누구랑 해야 되는구나, 전문가랑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깨닫고 선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디벨롭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서쪽 모서리,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쪽에 막 거대한, 이게 더 높아요. 쭉 경사지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에 집이 더 크고 막 그래서 남쪽의 창보다는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창을 만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들고 했네요. 그래도 잘 들리죠? 네, 서쪽으로 창을 크게 하면 덥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집입니다. 지금 한 층에 10평입니다. 이 집 목동에 있는 요런 사진 좋아하는데, 이거 막 주상복합, 하이페리온 막 이런 거, 아파트, 뭐 연립주택, 다가구, 뭐 단독, 그 와중에 이렇게 집을 지었고요. 4층짜리 단독주택인데 다락도 있어가지고 뭐 한 5층 되는 거죠. 저기 요 옆동 이렇게 건너편에 살던 분이 막 전세가를 막 그때 막 갑자기 한 2억 더 올려달라고 주인이 하니까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 돈이면 집을 짓겠는데 해가지고 쭉 내려다 보이는 여기 상가들이 좀 있는 여기에 땅을 사셔가지고 집을 지었고요. 땅 사기 전에 건축사하고 조금 상담을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기 딴에는 한 층에 21평이니까 한 층에 뭐 12평 짓겠네 하면서 찾아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도로폭이 미달하고 가각전제가 생기고 뭐랄까 차 뛰고 포 뛰고 하니까 땅이 한 17평이 돼가지고 10평 짓겠는데요. 그랬더니 막 얼굴 쇠지기 망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10평을 잘 설계를 해드렸고요. 제가 벽 두께까지 조절해 가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그런 주택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재를 다 선정을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걸 또 다 수용을 하셔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좋은 자재와 공법으로 좋은 시공사가 공사를 했던 그런 집입니다. 연희동에 단독주택하고 요 집 건축주분이 백종원 씨하고 이웃이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식당에서 목련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명륜 3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저희 동네죠.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폭이 2m 살짝 되는 굉장히 좁은 골목길 9m짜리 쭉 빠져나오는 골목길 안에 쏙 박힌 집입니다. 옆집도 이렇게 있고 이런 데 공사하면 공사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했는데 공사비도 차이가 많이 났고 공사 기간도 많이 틀렸고 뭐 극단적으로 연희동은 3일 만에 철거를 했는데 이 집은 한 열흘 걸려서 철거를 했어요. 비용이 그냥 그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싸다고 덜컥 살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이 집도 많이 나옵니다. 뒤에 정릉에 뭐 자기 사무실과 주택이 있는 그런 집. 이것도 하면서 후회가 많이 돼가지고 저 뒤쪽에 이제 시래기실을 만들었는데 시래기가 안 들어가요. 어떻게 또 저 퇴직하신 교사님이 자기 집을 저기 서산에다 짓겠다고 그러셔가지고 현장 가느라고 했었죠. 송도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전용으로 한 80평 이상 쓰시니까 고급 주택에 안 들어가려고 막 줄이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큰 집이죠. 요거는 공사비도 많이 드시고 드리고 여기다가 온실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고 최근에 집에 갔었는데 모양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 요거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고마운 건축주분이시고요. 시내 한복판에 사진을 조금 잘랐는데 막 그냥 5만 가지가 섞여 있는 동네의 삼각형 땅입니다. 삼각형 땅 비슷하게 삼각창 하나 내보자 그러고서 대포처럼 나온 천창도 있고요. 목조로 지어서 잘 쓰고 계시는 이 집이 좀 작아가지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증축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6개월, 1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못 찾겠어요. 이런 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땅이 애매합니다. 엘리베이터 쫙 올리고 나니까 여기가 아래층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을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건축주의 집이 이렇게 3계층입니다. 이렇게 3계층이 건축주 집. 그래가지고 여기가 내부에서 계단이 2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저 뒤로 타가지고 4층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든 여기서 어려웠던 게 제가 진짜 제일 어려웠던 건 건축물 대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3계층짜리를 막 그래가지고 우리 저 김성호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복층짜리 임대, 한층짜리 임대, 상가, 전용 계단 있는 상가, 1층하고 지하 연결된 내부 계단 있는 상가, 뭐 이런 주택이고요. 여기도 요거 지금 뭐 판넬을 붙인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고 스토어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단열 미장 마감이고요. 돈을 정말 퍼들여서 외장재 붙인 것보다 더 많이 들여서 지은 고성능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시공사가 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집톡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증축을 했던 저기 개봉동의 단독주택인데 요 연화조 주택인데 여기에 목조로 증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그런 거고요. 평택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길쭉한 집. 옆집 보시면 이게 한 5층 되는 다세대 주택인데 그 비슷한 땅에다가 이렇게 펼쳐진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기에 공사비가 막 쭉쭉 올라가서 한 1억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집은 잘 완성이 되었고 정말 집이 재밌습니다. 요거 건축 면적 계산한 거는 30평이 안 되거든요. 신고건으로 만들어서 감리 안 하고 그랬는데 물론 저는 현장에 한 10번 갔지만 네, 30평인데 아주 다이나믹한 마당이 한 2개 있고 별채가 있고 뭐 재밌습니다. 그런 주택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이 집 건축주분이 와 계시는데 제가 이 사진을 드론으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게 이제는 드론이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근데 또 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네요. 저희가 안 보이는데 여기 이 건축주분 두 분이 다녔던 학교에 뭐 서울 캠퍼스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보시면 뭐 5만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참 좋았던 게 이 앞집이 여기가 이제 남동쪽인데 네, 정원이 큰 집입니다. 이거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집은 영원히 이렇게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그냥 좋죠? 네, 이 집이 한 층에 10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엘리베이터에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중축을 해서 한 150평을 혼자 쓰시는 가족 전체가 오면 한 11명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 주방에다가 11명이 가능한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서초동의 큰 집. 저희 동네 작은 집, 여기는 한 층에 12평이거든요. 이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갔습니다. 남쪽 제일 좋은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떡하니 들어가고 창들이 막 서쪽을 보고 있고 북쪽을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컨디션은 안 좋은데 뭐 그래도 덥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1, 2층은 갤러리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도심에서 협소주택의 아주 모범적인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과 더불어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공사하셨던 시공사 사장님께서 시공사를 대표해서 여기 오셨는데 네, 정말 공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 때문에 막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하고 막 언성을 지르는 건축주분이 놀래가지고 그냥 저리 가시라고 빨리 집에 뭐 그랬던 어쨌거나 원하던 모습으로 완성이 됐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이분들 저기 얼마 전에 오픈시티 수원이라고 행사를 했는데 집을 보여주셔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막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집 구경하고 그랬던 일단 창문 열고 초록색이 보이는 집은 땅이 좋은 겁니다. 어쨌거나 남쪽으로 뻥 뚫려 있고 이 집은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릴 일이 있긴 한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3억 밑으로 공사를 하느라고 대문도 없애고 천창에 셔터도 안 달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해가지고 지은 집이라 지금 집도 꽤 더울 거고 천창 같은 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집입니다. 어쨌거나 집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네, 3명, 지금 현재는 2명인데 3명이 살기에 딱 좋은 주택이고 최근에 성산동에 완성했던 다가구 주택 근생 뭐 에어비앤비 지금 하고 계시고 따님이 쓰시고 그다음에 주인분이 쓰시는 그런 다가구 주택입니다. 벽돌이 역시 좋아요. 작은 땅이라 뭐 벽돌은 아니고 벽돌 타일입니다. 이렇게 주택 작업을 좀 봤고요. 오늘 제가 저 앞에 것들이야 있는 사진들 쭉 넣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품격 있는 작은 집을 위한 7가지 생각들. 그래서 7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식당에 대한 이야기, 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단,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침대를 놓는 방법, 거실은 1층에, 그 다음에 책꽂이, 저한테는 이 가족 서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단독주택에서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당은 가족이 매일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설 한번 써봤는데요. 엄마는 주방에서 커피잔을 준비하며 옆집 아이가 우리 집 놀러와서 같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아이들이 물놀이 시작했으니 엄마들은 데크로 나가서 둘러앉아서 커피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데크에 햇빛을 가려줄 처마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요거 그 블로그 카톡 이미지에 있는 저 송도 건축주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송도에 있는 주방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식탁이 있고 여기가 주방이죠. 그리고 천창이 있고요. 거대한 남쪽 창이 있고 앞에는 정원이 펼쳐집니다. 아까 그 건축주가 올려놓은 사진, 그림, 그리고 두 딸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주 비슷해 보이죠? 저는 주방, 식당 공간이 제일 주택에서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 놓이는 자리가 메인이고 식탁과 주방, 그리고 식탁과 외부 공간, 데크, 마당 이런 공간이 쭉 일치를 해가지고 식탁에 앉으면 우리 집 전체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손님이 와도 식탁 위주로 놀게 되고, 또 만약에 저런 공간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으면 손님이 밤늦게까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주방과 식당이 있는 앞쪽은 이렇게 잔디밭과 뭐 이런 게 펼쳐지고, 거기서 거실하고 연결되고 거실에는 다시 온실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또 다른 집인데요. 이분은 인스타도 하시고, 우리 저 서정희 엄마, 인스타도 하시고 블로그는 요즘에 접었어요. 옛날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저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하드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어젯밤에 블로그에서 캡처 다시 받아가지고 막 넣습니다. 이분이 진짜 마당 공간을 잘 쓰시는 분이고, 이분이 전원 생활에 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전원 생활의 핵심은 집안도 아니고 마당도 아니고 중간 공간에 있는 데크와 처마가 있는 공간이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처마가 있죠. 유리로 덮었는데 밑에 이렇게 그늘 만드는 이런 쉐이드가 이렇게 보이고, 그 밑에 아예 식탁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뭔 소파도 있고 화분도 있고, 이분이 그네 해먹도 보이고, 이제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엄청 컸겠죠? 네, 이런 공간입니다. 요 공간이 마당에 있는 전원 생활을 할 때는 가장 이제 뭐 자주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훌륭한 공간이다.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다들 증축을 해가지고 뭐 데크 위에 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썬룸이 있고 그래요. 거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집은 아까 보셨던 평택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여기도 마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문 들어와서 하나 있고, 또 집 사이에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집 사이에 있는 공간이죠. 요거는 건축주가 찍은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한 거고, 이쪽 주방 식당에서 마당을 통해서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별채라고 그러는데 뭐 서재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는 여자분이 저 중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여기서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놀러 가서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손님들이 오면 여기서 자라 그러고, 손님이 없을 때는 부부가 저기 가서 막걸리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제일 멋진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여러 군데 아기자기하게 있습니다. 그런 여기죠. 여기 주방하고 식당이 있고, 남자분이신데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서는 이분은 성깔 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그런 분입니다. 요 밖에 마당이 아까 좀 전에 봤던 공간이죠.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식당 앞에 또 데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 안에 별채까지 쭉 관통해서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은 문입니다. 문 혹은 숨은 문. 공간을 구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문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각각의 방은 문을 이용해서 그 밖의 공간하고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가족들이 문을 닫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방문을 열어두면은 다 집이 연결돼서 뭐 거실과 방들이 서로 연결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한옥에서 보이는 이런 들창 같은 거는
지금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경계를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안방이고요.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계단을 가는데, 저쪽은 세탁실이고 이 안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애들 둘. 근데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애들이 좀 어렸는데, 지금은 뭐 남자애 둘이니까 뭐 상관없이 씁니다. 구분을 좀 해줘야 되나, 여기 좀 고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 두 개 층을 쓰는데 방도 세 개 있고 화장실도 두 개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닫이 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슬라이딩 문이 있고 포켓도어가 있고, 저런 요상한 삼연동도 아닌 3개짜리 문도 있고, 뭐 요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경계가 잘 안 보이는데, 물론 이제 문틀 같은 게 보이니까 경계는 좀 보이지만, 특히나 요 부분은 안방하고 복도를 나누는 곳인데, 여기 레일이 있어갖고 여기 포켓도어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공간을 나눌 때 포켓도어나 접이식 문 같은 걸 쓰면 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공사하는데 좀 어렵고 유지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요 상부에 요거 하나는 나사로 해갖고 뺄 수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레일을 좀 수리를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걸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주인이 직접 수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항상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문을 열었을 때 뭐 이렇게 부딪히는 공간 같은 것도 없고, 또 이렇게 3개짜리 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이렇게 접어 놓거든요. 열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냥 경계가 없죠. 뭐 이렇게 연속된 공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그 수원에 있는 환영가라는 주택이고, 이 집은 방을 2개 만들었는데 사실은 한쪽 방은 북쪽에 가야 되고 하나는 남쪽에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남쪽 방은 굉장히 밝고 북쪽 방은 어두울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이 건축주분은 아직도 30대예요. 그 30대 초반에 집을 지었고 아직도 30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애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어떨 때 가보면 여기 운동기구가 있기도 하고, 지금도 운동기구가 다락에 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공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분이 인테리어 설계를 하시는데 그분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닫이 문 혹은 이런 포켓도어, 여기 지금 레일 보이시죠? 요 반대쪽으로 문이 접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의 문인데 포켓도어로 해서 활짝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층 공간은 그냥 문이 하나도 없이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숨바꼭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면 좋은 공간이죠. 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경계를 허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정릉에 있는 이제 4층, 5층을 주택으로 쓰시는데, 복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방이 2개, 그리고 안방까지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여닫이 문을 달았고요. 달아도 문제가 없고 좀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방 2개는 이렇게 미닫이 문, 이거 닫은 거고 이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닫으면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냥 통하고요. 닫아 놓으면 이렇게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애들이 어리니까 다 이런 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의 구획은 여기 보이는 가구로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복도가 생기면 항상 끝에는 좀 창문을 만드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야지 답답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답답하지 않고 공간을 잘 구분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고창을 만들었는데 이쪽 복도 쪽은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좀 어둡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방 위에는 고창을 설치를 해서, 뭐 오히려 방 쪽이 너무 밝아서 문제지 이쪽 복도 공간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본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그 두 방을 나누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에 침대를 놓고 요거는 책상으로 쓰고, 요 뒤에 가면 여기가 책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소음이라든지 그런 건 좀 약하죠. 가구 두들기면 반대쪽에서 들립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호화원이라는 주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구로 이렇게 나눴고 여기도 창문은 여기는 창문이 다 유리로 된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애들이 어려가지고 저는 이제 방에 쏙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있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애들이 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을 좀 활짝 열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안에가 좀 들여다 보이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좀 싫으면 커튼을 친다든지 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강요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제가 강요를 좀 한다고. 정직하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어떤 평면이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자, 그리고 계단이 2개 있는 집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집이 많지는 않고요. 뭐, 계단이 2개 있으면 숨바꼭질이 됩니다. 숨바꼭질을 위해서는 막다른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다른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디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층 집에 계단이 2개 있고 그리고 다락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나 또 숨겨진 사다리가 있다면 그 집은 놀이터가 됩니다. 이 8층 집의 건축주는 자기는 학원을 하면서 강의를 몇 군데 가서 하고 그러는데 재미없다 이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다. 집에 오면 좀 놀이터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고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자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한 층에 15평밖에 안 되니까 되게 작아요. 작은 집인데 이 집은 레벨도 한 8개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창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사실은 이렇게 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층은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면 낮은 공간이 있고 높은 공간이 있고 다시 계단이 있고 비밀 사다리가 하나 있고요. 위에서는 사실은 펼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뺑 이어져서 숨바꼭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더 다이나믹하고 이 계단을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렇게 방에서 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요 계단처럼 보이는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레일을 달아놔가지고 문 열면 저게 나옵니다. 올라올 때 계단을 옮겨야 되겠죠? 또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아이 방인데 아이 방에 다락이 있고 다락에서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다락에서 다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 집은 진짜 본격적으로 숨바꼭질이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 건축주도 아이가 이제 뭐 미끄럼틀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좀 얘기가 있었고 요게 이제 그 3D 모델링을 한 건데 2층에 안방 쪽에 있는 비밀 통로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미끄럼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타고 내려가면 주방까지 내려가고요. 저 밑에 주방. 그 와중에 계단하고 겹칩니다. 아빠는 어디서 보시고 이렇게 계단이 넓은 게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마을 회의를 하던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실이라는 이렇게 정형화된 공간이 없는 정직하지 못한 평면을 좀 만들었고요. 계단에서 실제 한 20명 모여가지고 마을 회의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할 만한 데가 딱히 없는데 대신에 이런 넓은 요상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서부터 저 위에까지가 다 거실입니다. 미끄럼틀이 있고 또 계단이 있고 제가 이 집에서 완성되고 나서 하룻밤 가서 잤는데 저는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면서 이렇게 놀 줄 알았어요. 미끄럼틀 타면서 쭈루루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고 애들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점프를 합니다. 정말 새우깡이 막 날아다니면서 애들이 그렇게 뛰어서 막 우다다다다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의도한 거가 아무 상관없이 막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끄럼틀 내려가고 있고요. 아들내미 딸내미 여자분 남자분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딱 그 집주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은 집주인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부딪혀가고 다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애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번째 맞나요? 자, 공간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벙커 침대 혹은 요철 책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공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자녀들의 방 하나씩 만들어주기에 조금 애매한 사이즈가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거 벙커 침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밑에도 쓰고 위에도 쓰고 이런 걸 이용해서 벙커 침대를 만들기도 하는데 가구를 이용해서 두 개로 구분을 좀 짓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가끔 나오죠. 밑에 수납 공간 놓고 위에 올라가서 침대를 하거나 이것도 비슷한 모습. 방 안에서 위에는 침대, 밑에는 뭐 가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저희 집입니다. 제가 집에서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 사다리 올라가면 위에 층이고 요 뒤로 와서 뒤에서 아래층에 이 침대 밑에 공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벽 두들기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차피 이 공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긴 누가 쓰고 여긴 누가 쓰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둘째가 낼름 저요 하고서는 요걸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첫째는 좀 뭔가 생각이 있었던 건지 뭐 바로 그냥 자기 여기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잘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 굉장히 아늑한 공간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쓰기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럼 둘째는 여기서 침대를 놓고 쓰느냐 하면 쓰지 않습니다. 침대가 여기 하나 생겼어요. 되게 좁은데 거기다 침대를 하나 작은 침대를 놓고 거기서 지금 잡니다. 지금 2층을 쓸 때는 계단을 좀 제대로 만들어 주거나 해야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제 눈높이밖에 안 오는 공간인데 이것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신경 많이 쓰이고요. 내려올 때 힘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창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건축주가 굳이 해달라 그러면 뭐 하는데 써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생기면 이런 거 하자 그럽니다. 이렇게 요게 가구가 적당히 그 우리 벽을 놓고 침대 놓고 그 옆에 책상과 옷장 하나 들어가는 거를 잘 믹스를 하면 방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구로 해가지고 이 집하고 이 방하고 두 개 구획 짓는 그런 높이고 여기는 뭐 층고가 낮아도 이거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뭐 가족 변동이 생기거나 뭐 주인이 바뀌거나 했을 때 요거 철거해도 됩니다.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집이 더 먼저 그 작업을 했었고 이 집은 지금 뭐 여기가 문 열면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과 방이 서로 이렇게 돕니다. 뱅글뱅글 또 숨바꼭질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초소형 초미니로 방을 만들면 밖에 복도가 생기고 이렇게 그 수납 공간을 좀 최대한 길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공간을 좀 그 장을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항상 좀 창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요 공간을 쓰시는 건축주분이 와 계시는데 저는 거실이라는 거를 집에서 1층에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실은 1층에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은 뭐 2층, 3층. 주방이 있다면 이 집은 주방이 4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1층도 주방이 있고 4층도 주방이 있고 1층에서 밥 먹고 4층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 다소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님이 좀 왔을 때예요. 아빠 손님이 오든 엄마 손님이 오든 애들 손님이 오든 이제 거실에 누군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의 친구분들이 몇 분 오셨다. 그러면 이제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뭐 수다 떠는데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저기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또 이렇게 뭐 물 좀 마실라 그러면 다들 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먹고 들어가든지 뭐.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시간 되면 집에들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것이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손님은 대부분 거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인사하느라고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좀 받습니다. 조심스럽죠. 그리고 손님도 마찬가지여서 식사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자리를 피해줘야지 예의가 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층에 거실이 있으면 11시에 찾아가도 됩니다. 11시에 찾아가도 주인이 뭐라고 안 하고 가족들이 뭐라 안 합니다. 자, 저희 집 1층이고요. 저희는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공간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때는 코로나 때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막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공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탁구대 사다 놓고 같이 탁구 좀 치려고 그랬는데 집주인들, 집 가정원들이 호응이 좀 없어갖고 기계 탁구대를 놓고 혼자서 막 탁구 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파티도 하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보이죠? 네,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 손님은 밤 11시에 찾아와서 2시까지 놀다가도 저희 집에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족 서가라고 하는 가족의 기억 창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그림이 좋습니다. 뭐 도서관입니까? 이 아저씨 책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책벌레라고 이렇게 하는 그림인데요. 네, 가족 서가는 모든 가족의 기억의 장소가 되고요. 물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가려줘야 되고 막 드러나 있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대학 교수님 서재는 서가가 됐고 또 뭐 피규어 전시장도 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CD나 DVD 수납 공간으로 막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집 짓기 전에 제가 집에 좀 가봤습니다. 책꽂이가 한 10개 있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 이사를 해온 모습이어서 짐이 많이 줄었는데도 여기 지금 이런 책꽂이들이 한 10개 있더라고요. 책도 많고 장난감도 너무 많고 어른들 물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이거 다 재와갖고 7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7개만 넣습니다. 7개 이상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요 초록색, 요 브라운색 여기도 있죠? 요거 다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요것들 재가지고 여기다 쏙쏙 넣어줬고요. 요거 비슷하게 재현이 됐죠? 네, 꽉 차네요. 세상에. 이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3층에서부터 쭉 계단 옆에 이런 공간이 있고 4층에 올라오면 거대한 책꽂이가 있는데 사실 여기 손이 안 닿아가지고 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형도 여기다 몇 개 와 있고 에어컨도 들어있고 여기를 그 컴퓨터 하는 책꽂이로 쓰려다가 요즘은 잘 안 쓰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책 보는 공간도 만들었고 옆에 TV도 있고 뭐 올라가는 길에 책꽂이도 있고 요즘에 여기 약통 상자가 잔뜩 들어가 있고 뭐 CD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거 집을 짓고서 저희 둘째인데요. 뭐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책도 안 보는 놈이 드디어 책을 보는구나.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이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호화원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집을 만들면 올라다니는 그 계단은 조금 폭을 넓게 해서 굳이 책꽂이도 좀 넣어주고 이런 걸 좀 만듭니다. 그러면은 알아서들 잘 쓰시고 그리고 계단이 너무 좁으면 불편한데 뭐 이렇게 앉아서 책도 읽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책 하나 펼쳐놓고 뭐 굳이 그러고 있는데 그 좀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듭니다. 네, 이 교수님 서재죠. 뭐 이 위에 다락에 살짝 보이는데 다락으로 의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위에 뭐 집필하는 공간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또 뭐 간혹 가다가 집집마다 해드리는 이거 저 평택에 있는 집 여기도 공부하고 강의도 하셨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연희동에 있는 집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2층에서도 손이 닿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택에는 없는 계단이나 다락이나 옥상 뭐 이런 공간들이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요거 그대로 있네요. 요거는 성산동에 있는 다락의 모습이고요. 뭐 자기는 다락만 있으면 된다. 아저씨가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오디오도 있고 기타도 치시고 굉장히 취미가 있으신 여기 옆에는 오디오도 있었고 요거는 저희 집 다락입니다. 다락을 만들어서 사실은 짐 좀 정리하려고 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것도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잘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여기다 앰프 2개와 또 여러 가지 그 연결해가지고 장난도 치고 책도 읽겠다고 하고 컴퓨터도 연결해 놓고 수납 공간이기도 하고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륜상가의 호화원, 옥상에서 수영놀이도 하고요. 이거 불 피우는 사진은 조금 그런데 목조주택에서 불 피우고 놉니다. 화초도 기르고요. 커피 맨날 마시고, 이분도 블로그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밌는 다락이 아니고 이제 계단이 이제 이 계단 때문에 우리 집 면적이 좁아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계단을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리면 나름대로 어떤 활용도가 생깁니다. 저기 어떤 집은 여기 막 짐이 쌓여 있고요. 어떤 집은 고양이가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여기 좀 앉아 있으면 이놈이 그냥 야옹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품격 있는 집을 위한 7가지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네, 좀 재밌으셨나요?